한평생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준 그 남자, 그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모합니다. 그날 그의 숨결이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랜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나는 올해로 57세가 되었어요. 평소처럼 도서관 서가 사이를 조용히 걸으며 책을 고르고 있었지요. 책들 사이로 스쳐 지나간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눈앞에 서 있는 그 남자,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 바로 민호였어요. 대학 시절 친구처럼 지냈지만 내 마음속에 늘 숨겨져 있던 작은 불꽃이 있던 그 남자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설렘이 스며나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지요. 그 한 번의 미소가 내 내면의 오래된 감정을 깨웠고 나는 마음속에서 묘한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오랜 외로움 속에서 지친 나에게 그 순간만큼은 삶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나를 알아보았지만 처음에는 놀란 듯했고 이어서 그 옛날처럼 편안한 눈빛을 보내왔어요. 나는 마음속에서 혹시 이 감정이 다시 살아난 걸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했지요. 그동안 반복된 일상의 무료함, 집안일과 직장에서의 무기력 속에서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는 나에게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었지요. 나는 그를 따라 서가 사이로 조금씩 걸음을 옮기며 무심코 그의 책을 바라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대학 시절 그는 친구였지만 나는 늘 남자로서의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 작은 불씨는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순간에도 그 불꽃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책을 내려놓고 뒤돌아가는 순간에도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고 마음속 깊이 설렘이 점점 커져갔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고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오는 느낌에 몸이 살짝 떨렸지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설렘 그냥 지나치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일었지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런 마음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향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문득문득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요동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평생 감춰두었던 설렘과 기대, 오래된 향수와 새로운 감정이 뒤섞여 마음속이 복잡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그의 존재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느꼈고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감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지요. 오랜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속 불꽃 하나는 꺼지지 않았고 이제 다시 그 불꽃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설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나는 숨죽이며 기대하게 되었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감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쉽게 거두지 못했고 상처를 받아도 오래 붙잡는 편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에 저는 늘 사랑에 신중했어요. 그리고 그 신중함 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민수였어요. 대학 시절 그는 내 곁에 늘 있었어요. 함께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시험이 끝난 날엔 하굣길을 같이 걸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내 마음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어요. 그는 늘 장난스럽고 다정했지만 나에게 그런 마음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젊은 날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 생각했던 때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결혼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마음이 찢어졌고 결국 이혼을 택했지요. 그때부터 저는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야 했어요.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외로웠지만 어쩐지 익숙해졌어요. 회사에서 퇴직한 뒤엔 동네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고 틈틈이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적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문득 그 시절 민수의 얼굴이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배우를 볼 때, 거리에서 비슷한 체형의 남자를 스칠 때, 그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아마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얼굴, 시간 속에 묻어둔 이름, 그게 바로 민수였어요. 그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손주 돌보기에 바빴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내게 이젠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웃었지요. 하지만 그 편함 속엔 공허함이 있었어요. 가끔은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도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건 이제 사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처럼 필연처럼 바로 그 도서관에서 민수를 다시 만난 거예요. 우연처럼 찾아온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마르고 머리엔 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웃을 때의 맑고 선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눈빛. 그 눈빛은 대학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그 시절의 내 감정도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내 마음이 스스로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지요. 그를 마주치면 괜히 다른 책을 집어들고 대화가 길어질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또 후회했어요. 왜 조금 더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인가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어요. 편안해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그 반대로 불안했어요. 마음속의 감정이 들킬까봐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느라 애를 썼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설레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맞을까 싶었지만 그 설렘이 내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어요. 매일의 반복된 하루 속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단 하나의 감정이었어요.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이 늘고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오래된 내면의 빛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든 나는 숨기지 않을 거야.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봐야지.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창문을 열면 공기가 새로웠고 커피 한 잔에도 설렘이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어요. 그건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내 안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불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것. 그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닌 듯 지나치려 해도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했어요. 도서관 가는 길에 괜히 옷깃을 여미고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거울을 보게 됐어요. 괜찮네.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반응한다는 게 참 두려우면서도 좋았어요. 민수 씨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면 책을 들어주고 제가 들고 있는 원고를 살짝 훑어보며 글이 점점 깊어지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다 싶기를 반복했지요. 누군가 나의 노력을, 나의 존재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야. 그냥 친구로 지내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자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즈음 민수 씨는 이따금 제게 커피 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바람이 좋네요. 잠깐 걸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사람의 옆모습은 잔잔한 미소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어요. 그가 결혼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혹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지. 그런 정보를 찾고 있는 제 모습이 참 한심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알고 싶고 확신하고 싶고 동시에 들키기 싫은 마음. 며칠 뒤 민수 씨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전시회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그런데 가보고 싶었어요. 전시회장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작품을 설명하며 제 옆에 천천히 걸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 작가가 말한 게 참 인상적이죠. 세상엔 늦은 사랑은 없다고. 그 말에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고 그 잠깐의 침묵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분명 같은 얼굴인데 그 안엔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리게 아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친구야. 오랜만에 좋은 인연을 만난 거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었고 저녁에 불을 끄면 그가
전해준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분명 설렘이었어요. 아주 오래 잊고 살았던 생생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두렵고 또 상처받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조금도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의 한마디가 하루를 흔들었고 그의 미소가 내 주말을 바꿔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그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가는 동안 세상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 다시 사랑을 배운다고 믿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창가 자리엔 이미 민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제 눈에 낯설게 보였어요. 짙은 네이비색 코트, 손목에 반짝이던 시계, 그리고 그가 뿌린 향수. 그 향기가 공기 속에 번지며 제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어요.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죠. 오늘은 늦으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좀 바쁘셨죠? 그가 물었을 때 제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늘 그렇죠. 내 말은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어요. 늘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만나는 매 순간이 흔들림이었고 그 흔들림이 내 일상을 점점 덮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두세 번. 오늘은 따뜻한 차 드셨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제 안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내 하루를 신경 써준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퇴근 후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그곳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은은한 카페였어요. 조명이 낮고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컵을 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냥 평소대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요,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로, 아내로, 간호사로 늘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만큼은 그냥 당신 자신으로 계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껏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았는데 그는 내 안의 외로움을 그대로 꿰뚫어 봤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서관보다 그 카페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척하며 시계를 보고 그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의 향기가 들어오면 세상 전체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 속에는 묘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눈빛이 나를 위로하는 동시에 어딘가 위험했어요. 그건 분명 선 위의 선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 병원 일하시다 보면 손이 많이 거칠어지잖아요. 작은 핸드크림 하나였어요. 그저 평범한 선물인데 그걸 받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정말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 손끝,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돼. 나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마음은 깊은 곳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그가 다시 도서관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에 지방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같이 차 한잔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마지막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변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저를 마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요, 저도 요즘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의 고백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이미 제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 말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왜요? 그냥 그만 말해요. 우리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슬픔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번 흔들리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나를 되찾는 과정이야. 하지만 그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럴수록 그가 더 선명해졌어요. 책을 펼쳐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거리의 모든 풍경이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감정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내가 얼마나 더 흔들리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단지 너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던 밤이면 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연 씨 사람 마음은 끝이 없어요. 멈추려 해도 계속 흐릅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십 번 되뇌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그를 처음 만난 건 파리 근교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유학 중 잠시 들른 그곳에서 그는 그림 한 점 앞에 서 있었어요. 해질녘의 바다, 붉은 빛이 스며드는 수평선. 그는 그 앞에서 아주 오래 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옆에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어요. 빛이 지는 게 아니라 물 위로 내려앉는 거래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멈췄어요. 그땐 그냥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말투가 따뜻했고 눈빛이 깊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 지금을 궁금해했어요. 요즘은 뭐가 가장 두려워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어졌어요.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그와의 대화가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던 건 그는 늘 그랬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그런 말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오후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을 때면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겐 정착이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넓고 마음은 너무 좁아서.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그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에 닫혀버린 문이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웃었어요. 지연 씨, 어떤 사랑은 말로 하면 깨져요. 우리 사이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어요. 그와 나 사이엔 이름도 약속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놓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그는 자연스레 떠나갔어요.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저는 매일 그가 걷던 길을 걸었어요. 카페 창가, 그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그의 손이 닿았던 잔자국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의 사랑이 소유가 아닌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걸요. 그는 제게 사랑을 주려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재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늘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왔던 제 모습, 누군가의 아내로, 딸로, 엄마로, 정작 나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의 침묵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어요. 그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가 제게 남긴 건 이별이 아니라 해방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여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있던 오래된 문을 열었어요. 지연 씨, 언젠가 빛이 다시 스며들 거예요. 그 말 그대로였어요.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나였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은 나를 떠난 사랑이 아니라 나를 깨운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가 떠나고 난 뒤 몇 달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하루하루가 같은 색으로 흘러갔어요. 일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남긴 말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빛은 지는 게 아니라 내려앉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걸요. 그날도 퇴근길이었어요. 늦은 봄비가 내리던 저녁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 의학재단 후원 전시회. 그 이름 민호. 그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몇 년 전 다른 나라로 떠났고 그 후 소식이 끊겼었거든요. 그가 주최한 전시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그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낯선 공간, 조용한 음악, 그리고 벽면에 걸린 수십 장의 사진들. 사진 속엔 병원, 아이들, 그리고 한 여자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였어요. 두바이 병원 신생아실, 마스크를 쓰고 아기를 안고 있던 제 모습. 그가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도 몰랐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손끝에서 세상이 다시 숨을 쉬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는 제 곁에 없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를 다 보고 나오는 길, 행사장 안내문 한쪽에 그의 이름과 작은 글귀가 있었어요. 민호의학재단. 그때야 알았어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심장이 멎은 듯 했어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둔 사람이었어요. 유언처럼 남긴 전시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 모습들. 그는 병으로 오래 투병했다는 걸 그제야 전시 안내인의 입을 통해 들었어요.
민호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연구하셨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 삶의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의 마지막 말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지연 씨, 어떤 사랑은 말로 하면 깨져요. 빛은 지는 게 아니라 내려앉는 거예요. 언젠가 빛이 다시 스며들 거예요. 그건 모두 작별의 언어였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를 떠났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의 침묵, 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췄던 고통의 이유. 그는 저를 지켜주기 위해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남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시회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가 처음 말했던 그 바다의 색이었어요.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내려앉는 모습처럼. 그날 밤 저는 그의 사진 앞에서 아주 오래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민호 씨,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제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할 용기였어요. 그의 부재가 제 삶의 빈자리가 아니라 제 안에 등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병원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이를 돌볼 때마다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손끝에서 세상이 숨을 쉰다. 그 문장은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이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닮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민호가 가르쳐준 사랑, 그건 함께하지 못해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그의 전시가 열린 그 갤러리를 찾아가요. 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요.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그를 기억해요. 민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빛은 제 삶에 여전히 내려앉아 있어요. 그의 사랑은 나를 붙잡지 않았고 그 대신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사랑이란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남겨주는 일이란 걸 그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민호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모든 걸 멈춘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등불은 제 안에서 점점 빛을 내기 시작했지요.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촛불처럼 저를 앞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병원 업무를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지요. 아이를 돌볼 때마다 민호가 말했던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손끝에서 세상이 숨을 쉰다. 그 한 문장에 제 마음이 움직였고 단순한 일상도 중요한 의미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기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외로움 속에 가두지 않고 스스로 삶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지요. 민호의 사랑은 제 안에서 살아 있었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용기였어요. 병원에서 힘들게 울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 순간 제 안의 설렘과 기쁨이 다시 살아났지요. 그건 마치 민호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뤄둔 전문 세미나에 참가하고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만난 동료와 후배들은 제게 다시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호가 남긴 따뜻한 시선처럼 제 마음속 등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며드는 순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민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대학 시절 그가 내게 건넸던 따뜻한 손길, 두바이 병원에서 몰래 보내온 응원의 문자, 그리고 마지막 전시회에서 남긴 사진 속 메시지까지. 그 모든 기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길가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민호가 보여주었던 세상을 생각했지요. 그의 부재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빛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한 후배가 다가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요즘 얼굴이 달라 보이네요. 뭔가 새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응, 조금씩 내 안의 빛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민호가 남긴 사랑을, 그의 등불을 현실 속 삶으로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설렘과 외로움, 아픔과 후회가 모두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제가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를 떠올릴 때 슬픔보다 감사가 먼저 떠올라요. 그가 보여준 사랑이 제 삶을 흔들었고 그 흔적을 따라 걷는 제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은 계속됐어요. 저는 병원 내 어린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민호가 남긴 따뜻한 시선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지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감사한 표정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민호의 등불을 품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랑은 이제 저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바뀌었고 과거의 설렘은 현재의 힘으로 전환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안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민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내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배려는 제 삶을 비추는 등불로 남아 앞으로의 날들을 밝히고 있었어요. 민호와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 저는 한동안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가빠왔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 하나만으로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호에게 품어왔던 모든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설렘, 그리움, 아련함, 그리고 아픔까지 마치 한꺼번에 오래된 상처가 터지는 듯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이 폭발했지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현실의 제약도 모든 것이 잠시 사라진 듯 했어요. 저는 민호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마음을 모두 꺼내놓는 것만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지요. 그와 눈이 맞닿는 순간 마음속 모든 감정이 마치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친근함과 따뜻함, 그리고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손을 맞잡아 주었어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전율로 가득 찼지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현실을 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했어요. 플라토닉이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과 감정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렬했지요.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서로의 숨결과 눈빛만으로 수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삶, 서로를 향한 배려와 감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렘과 온기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잊은 듯 행복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지요. 사랑은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민호와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물리적 거리는 있었지만 정서적 친밀함과 마음의 연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민호를 향한 설렘을 품고도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와의 순간들은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저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지요.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오래된 감정의 불꽃이 제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결단으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순간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설렘과 감정의 폭발은 이제 평온으로 바뀌고 저는 민호가 남긴 빛을 내 삶 속에서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도 가끔씩 민호를 떠올리며 어린 시절의 추억과 설렘을 음미하곤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이제 죄책감이나 혼란이 아닌 감사와 성찰로 이어져요. 그를 통해 배운 사랑의 의미와 삶의 가치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지요. 플라토닉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었어요. 그 어떤 행위보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가 우리를 연결했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이전과 달리 달라졌어요. 민호와의 짧은 만남과 설렘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안이나 혼란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저를 일깨우는 힘이 되었어요. 그의 존재가 제 삶의 방향을 흔들고 감정을 폭발시켰던 순간들은 이제 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오랜 세월 남들에게 맞춰 살아온 삶 속에서 외로움과 책임감에 짓눌려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민호와의 순간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깨워주는 자극이 되었어요. 외로움과 설렘 사이에서 늘 흔들리던 저였지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저 역시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동시에 제 시선에 들어왔지요. 마음속으로는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리움이 저를 옥죄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기억은 저를 자유롭게 했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조금씩 달라진 나를 느꼈어요. 머리카락에 흰 기운이나 주름, 세월의 흔적이 보일 때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요. 민호와의 플라토닉 사랑이 준 선물이었어요. 저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친구와 웃고 떠드는 시간,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모든 순간이 제 삶의 의미로 다가왔지요. 민호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으면서도 저는 그 기억을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억누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과거의 설렘, 불안, 갈망, 후회, 모든 감정이 제 일부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해방감을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요. 민호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플라토닉한 관계 속에서 삶의 깊이와 감정을 배웠고 그 경험이 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이 반드시 소유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아요. 스스로의 선택과 감정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음을 느껴요. 민호가 제 삶 속에서
잠시 스쳐간 불꽃처럼 저는 그 불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억은 저를 올가매지 않고 오히려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지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서 오랜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고 평온과 자유가 제 삶을 가득 채웠지요. 민호와의 기억 속 설렘은 이제 저를 위한 힘이 되었고 저는 그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설렘과 감정들이 이제는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제 삶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플라토닉 사랑이 준 교훈과 경험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값진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의 평온과 자유를 얻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과거의 사랑, 설렘, 후회, 외로움 모든 것이 저를 성장시키고 제 삶의 풍요와 성숙을 만들어 주었지요. 민호는 이제 마음속 등불로 남아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길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 플라토닉한 설렘, 은밀하지만 순수한 감정의 교류, 모두 제 내면의 한켠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지요. 그는 제 삶의 일부였고 동시에 제 마음의 등불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만남이 제 삶에 준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혼자라는 고립감 속에서 체득한 자기 방어와 현실적 책임감, 그 모든 무게가 잠시나마 풀리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지요. 민호의 작은 배려와 미소, 장난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때의 설렘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젊은 날의 감정을 소환하며 저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진정으로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흔들고 설렘이라는 자극으로 삶의 색을 입히는 경험,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의 회복이었어요. 민호와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미완의 사랑이 준 교훈과 성장의 힘은 그 어떤 현실적 결실보다 값졌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플라토닉한 친밀감을 공유했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한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지요.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한 페이지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설렘이 스칠 때도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지요. 민호의 기억은 더 이상 저를 흔드는 감정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의 두근거림과 긴장감을 떠올려요. 심장이 뛰던 순간, 마음이 울렁이던 순간,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음을 느껴요. 그 기억은 저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지요. 플라토닉 사랑이 가져다 준 깨달음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과 성장을 주는 힘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호의 웃음과 다정한 말투, 조금은 수줍게 건넨 장난스러운 제스처, 그 모든 것이 마음속 등불로 남아 제 하루하루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 기억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 자신이며 그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지요. 민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빛나지만 그 빛은 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힘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마음속 등불을 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사랑과 설렘, 후회와 외로움, 모든 감정이 제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며 그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유와 평온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속삭여요. 그는 내 삶을 밝혀준 영원한 등불이었고 나는 그 빛으로 나를 키웠어요. 이 한 문장 속에 지난 날의 모든 설렘과 아픔, 그리고 성장과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 민호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기억이 준 등불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빛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